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재테크 알아야 번다 홍규경입니다. 부동산을 살까 말까 해서 이제는 확실히 사자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요즘입니다. 새롭게 분양하는 인기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꽤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수요자 위주로는 중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후를 위한 안락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많은 퇴직자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나 상가주택,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 그중에서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쉬운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합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 상담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생방송 중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R&D에셋 이지연 연구원, 가자부동산연구소 최경화 소장, R&D에셋 김광섭 소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그렇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부동산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의식주 중에서 가장 그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안정성 측면에 의해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가 더 꼼꼼하게 짚고 같이 이렇게 삶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시중금리가 상당히 좀 낮아졌죠. 또 낮아지고 나서 또 전세금이 좀 많이 좀 극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또 돈의 가치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전세 아파트 자체를 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전세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따라서 소위 말하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일대 어떤 그 통건물이 잘 매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출이라든가 보증금을 껴서 네. 4억이나 5억 선을 가지고 실투자금을 잡고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예. 안정적인 투자처가 지금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연 전문가님은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성의 특징을 가진 자원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땅을 무조건 사놓으면 뭐 금싸라기가 된다던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같이 그 수익률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계속 이제 확인하고 신경 써야 됐잖아요. 근데 노후엔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해놓고 안정적으로 월급처럼 그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도 좀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 연금형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잘 알겠습니다. 자,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략 그중에서 오늘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과연 미래 가치가 있을지부터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서울 전화 02-6676-0230번 그리고 문자 참여 샵 818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지금 여기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그 임해동에 있는 그 건영 아파트 49평짜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언제 팔을까 하고 그 팔아서 네. 수도권 어디 소득이 있는 그 부동산을 옮길 수 있는가 해서요. 네. 어떤 부동산으로 옮길 수 있나 해서요? 예, 소득이 좀 있는. 예,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대형 평형을 지금 소유하고 계세요. 중대형 평형 49평형대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갈아타기를 통해서 좀 수익형 부동산을 원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최경화 소장님. 네네. 이런 분들 요즘에 참 많으신데요. 일단 네, 인사부터 그렇습니다. 나눠주시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지금 현재 임해동, 분당구 임해동 건영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예. 예. 혹시 거기서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언제 취득하셨나요? 여기 입주할 때 했어요. 92년도에. 아, 예, 상당히 오래되셨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이 건영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뭐 주택이나 다른 거 보유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없으시고요. 예, 그럼 예. 1가구 1주택이시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건영 아파트가 언제 팔면 좋을지 매도 타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건영 아파트는 이제 아름마을 건영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네.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판교하고 이렇게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평형대가 40평형대이신가요? 예, 49평, 분양평수로 49평인데요.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분당의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매매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가 이제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당과 판교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상으로 공원이 연결이 되었을 적에는 분당과 판교가 거의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이 분당 수소 고속화도로 사업 자체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있던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가 쉽게 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당 네. 수소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판교 쪽으로 이제 유입이 불가능하셨던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아름마을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팔려면 언제든지 파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먼저 짜놓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6억 중반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 어떠세요? 맞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행길 건너편에 판교의 뭐 풍성 신미주나 이지더원 같은 아파트가 33평형이 지금 현재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분당의 49평 아파트와 판교의 33평 아파트 값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파트 값은 더 이상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분당 수소 고속화도로의 공원화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판교로 유입되지 못하는 층들이 분당 판교 가까이 있는 아름마을 쪽으로 진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도는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체 전략으로 6억 5천을 건영 아파트에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이거를 파셔가지고 지금 현재 판교에서부터 그 임해에서부터 여주 이천 복선 전철 라인이 내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경기도 광주역이 개통되는 그 주변에 지금 분양이 이미 완료가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24평형이 한 2억 6천, 그 다음에 네. 33평형이 3억 조금 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은 지금 현재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9평형을 매도를 하시고 경기도 광주 쪽에 그 역사가 개통되는 그 분양권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입주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 건영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6억 5천에 이제 매각을 하시고 이제 한 3억 한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네. 나머지 3억 정도 남으실 거예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방송할 것들 어떤 수익형 상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월세가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수익형 매물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쪽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괜찮은 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판다고 그러면 이제 광역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파시기보다는 네.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건영 아파트는 지금 파실 수 있는 타이밍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세요. 예. 예,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대림 광주 역사 앞에 그 분양권 아파트가 한 네. 2017년 정도 입주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하시고 분양권을 지금 구입을 해 두시고 예. 건영 아파트 파시는 거는 이제 그때 시점. 광주 쪽에 입주할 수 있는 그때 타이밍에 매도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권을 또 지금 사시게 되면 입주 때 되면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 광주 역사 쪽이 상업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분양권을 하나를 보유를 하시고 이 건영 아파트는 한 2년 정도 후에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매도 후에 광주, 경기도 광주에 분양권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장 한번 돌아보시고 나서 더욱더 신중하게 잘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울전화 026676-0230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분당이에요. 분당, 네. 네, 분당 효자촌 지금 대우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미래 신도시 네. 매매한 39평에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오, 예. 근데 이것을 입주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아야 될지. 네, 미래신도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 미래신도시 당첨이 되셨대요. 좋은 소식 같은데 확실히. 축하드립니다. 네, 이준 전문가님 먼저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파트 청약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몇 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당첨이 되셨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입주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사시는 효자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소형 평대를 제외하고는 그 가장 고점을 찍었던 7년 전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70%, 80% 정도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효자촌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동에서도 제일 안쪽으로 지하철역하고 좀 먼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 위례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푸르지오 5월 달에 푸르지오 분양을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수요층은 있는데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수변공원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끌기도 했었는데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변 지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례 신도시에 지금 입주를 하시면 좋겠는데 또 2017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물량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시면은 그 매도 시점을 다시 잡아 보시면 좋겠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그 손절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전세를 우선 두시고 그다음에 위례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위례신도시에서 정말 인기 있는 네. 아파트 분양 당첨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손절 있더라도 일단 갈아타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사실 요 아파트 제 주변에도 넣었다가 떨어진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상담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네. 앞으로 향후 그 오를 전망이 있는지 네. 어디에 가격 살고 계신데요? 상승이 네.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부천 상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부천 상동. 예, 네, 어떤 주택이죠?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이름 말해주세요. 예, 반달마을 선경 아파트. 네, 반달마을 성경 아파트 몇 평형대 보유 중이시죠? 예, 23평형입니다. 네, 23평형.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정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네. 과연 가격이 좀 오를까요? 어떨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김광섭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요. 지금 반달 성경 아파트 23평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언제쯤 그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20년 예, 넘으시고요. 예, 살고 있는 데가.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거주는 저희 아들이 살고 있고요. 예, 예. 예, 저는 그 옆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면 뭐 어디 아파트죠? 삼익 아파트. 삼익 아파트. 예, 예. 그 삼익 아파트는 몇 평형대세요? 32평입니다. 그래요. 그 매수하신 기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익 아파트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요. 예, 예. 그러면은 아드님이 23평형에 사시고 지금 아버님께서는 33평형 옆에 있는 삼익 아파트에 사시고. 예, 예. 예. 그럼 이제 23평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그 언제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예, 예. 일단은 그 지도를 잠깐 좀 보시면요. 예. 일단은 그 부천 자체가 이 7호선 라인이 이제 그 연장선이 생기면서 부천 주변에 뭐 상동역이라든가 주변에 보시게 되면 이 상동역이라든가 부천시청역 또 바로 옆에 또 신중동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7호선 라인 자체가 강남과에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은 부천 이쪽 지역의 어떤 그 배우 수요층이 상당히 좀 레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반달 성경 아파트가 93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으면 반달 성경 아파트가 이쪽 주변에 있는데요. 잠시 보시면. 예, 반달 성경 아파트가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이런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거주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소형 평형대 아파트 소위 말하면 15평부터 21평, 뭐 25평까지 해서 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반달 성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사셔서 좀 오래 좀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고 한 번은 팔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세 차익을 한번 노리셔도 상관이 없으신데 상관은 없지만은 요 아파트의 타이밍을 언제쯤 잡을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내년 한 상반기라든가 내년 하반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그 강남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소위 강남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젊은 층들이 이런 소형 아파트들을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또 현재 가치가 전세가가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젊은 층들이 좀 기분이 좀 나쁘죠. 계속 전세값만 오르고 이제 들어오는 가처분 소득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 수요 계층들이 이 소위 말하면 이 7호선 라인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세요. 7호선 라인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부천동 일대의 어떤 소형 아파트들의 어떤 그 매매가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건물 자체가 93년대 건물을 한 2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20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리셔도 된다. 이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수요층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다리시고 타이밍을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옆에 이제 33평형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 33평형 아파트는 그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예, 기간을 둬서요. 아마 그 아버님께서 사셨을 때가 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았을 때 사시고 좀 고체 고점에서 예, 사셨는데 이게 소형 아파트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중형 아파트, 소위 말하면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오래 시기가 이제 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오르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34평형 아파트는 현재 타이밍을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좀 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7호선 라인에서 움직이는 직장인 수요층이라든가 배우 수요층이 상당히 좀 튼튼하기 때문에 네.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정 수요층이라든가 유동인구층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어떤 34평형 아파트에 대한 네.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은 가격대에 한번 또 타이밍을 한번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예, 네, 많이 알겠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서 이 정도로 좀 상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일단 34평형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보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 샵 818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 전문가님도 좀 답변을 빨리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상담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반도 유보라 네, 반도 유보라.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요게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좀 전화드렸어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궁금증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최경화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부터.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그 한강 신도시에 이제 반도 유보라 요번에 3차 분양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예. 혹시 이게 목적 자체가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으로요. 아,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 한강 신도시의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할 적에는 세 가지 조건을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지 여건인데요. 입지 여건 자체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반도 유보라가 지금 현재 이쪽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이쪽 옆에 도시철도 마산역이 2018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마산 역사에서는 도보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반도 유보라 3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이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중학교가 또 앞에 연접해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는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거단지로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도 향후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 환경도 옆에 보면은 단지 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자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꽤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요번에 반도 유보라 분양가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으시죠? 너무 높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실수요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갈 것인지는 이 세 번째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요번에 분양가 자체가 기존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반도 유보라 3차 옆에 있는 그 아파트 자연의 힐스테이트나 경남 같은 경우에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는 당연히 이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기존 아파트들보다 분양가 자체가 비싸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투자의 방향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네네. 일단 투자보다는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찬성.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봐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결정 자체는 우리 시청자님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살펴봐 드리죠. 6500님의 사연입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신동아 아파트 24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이전 전문가님. 네. 길동. 네, 길동. 제가 그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그 지역을 아시겠네요. 잘 알고 네.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강동 그 고덕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길동 신동 아파트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30평이든 40평이든 몇 평대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추가 부담금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파트 산 가격보다 그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그 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주비 신청을 하셔가지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덕주공 2단지가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시장에 한번 바람이 불 건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한번 매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요.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보죠. 평택역 인근입니다. 평택동의 준주거 지역에 있는 평당가가 600만 원 정도 한대요. 98평형의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 보이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일단 시세보다 비싼지부터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1분 정도 안에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주거 지역 평택동이라고 하면 좀 상당히 좀 넓은 땅덩어리인데요. 거기서 네. 이제 준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평당가가 일단은 뭐 위치를 봐야 되겠지만 평당가가 600만 원 정도면은 현재 시세에서는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준주거 상업지역 비율이 평택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 비율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준주거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좀 변모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평당가 600만 원의 단독주택 또 98평이라고 하시죠. 네. 98평형이면 일단 보유하시고 가지고 가셔도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궁금한 사항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전화와 문자 상담 보내주시는데요.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부재중으로 넘어가더라도 남겨진 번호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잠시 후에 만나볼 부동산 투자 전략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리라 빵빵빵 골든 크로스 수급 보도 투자는 뭐라고요? 바로 타이밍. 대박. 네, 오늘의 재테크 이슈. 오늘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내용,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부동산 투자 전략,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가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좀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 분씩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이지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쉬운 부동산 투자 전략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산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호선 오산역에 인접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3층의 건물 2013년 준공했습니다. 매매가가 6,600만 원이고요. 대출을 3,900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 2,140만 원입니다. 예상 수익률 15.93%. 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수익률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가도 상당히 낮고. 네. 자, 오늘 행복한 노후 부동산 투자 전략 왜 이 매물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뭐 금리도 낮고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투자도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이제 막상 하시려면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그 부동산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매물입니다. 네, 투자 입문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네. 이제 좀 두려움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산역이 좀 생소하실 것도 같거든요. 자, 이 매물 좀 어떤 매물인지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살펴주실래요? 우선은 이제 소액 투자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소액 투자 부동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대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해서 약간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매물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9%대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거의 제로 금리라고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만약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15%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소액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대출 부담도 적지만 그 총 분양가도 6,600만 원으로 굉장히 가벼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실 위험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부분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LG, 이노텍 같은 대기업들이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단지들이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금 이미 임대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가 163세대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공실이 5개, 6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기숙사를 사용한다는 거는 차후에 임차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 투자하셔가지고 월 이자 제외하고 30만 원, 40만 원 좀 못 되는 돈을 매월 받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5, 6개 중에 하나가 되면 어떡하죠? 그 옆에 네. 이제 만약에 이게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을 텐데요. 그 옆에 굉장히 크게 산업단지가 계속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상업 지역으로 또 변환이 돼서 굉장히 지역으로? 네, 지가도 오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실 지가 같은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지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이 매물을 준비한 오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배우 수요 내용이 좀 화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뭐예요? 이게 다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변에 이제 뭐 오산대학교부터 시작해서요, 뭐 진희 산업단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대규모 산업단지부터 중소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추후에 만약에 기숙사가 빠진다고 해도 이 산업단지 속에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숙사가 안 되고 나중에 빠져나가서 공실이 되면 어쩌나 이런 위험도 덜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얼굴이 빨개지셨군요. 자, 일단 행복한 노후를 위한 쉬운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첫 번째 관심 매물은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입문자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자, 수익률 부분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고 마지막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2천만 원대 실투자금으로 15%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실제 매매 가격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6,600만 원이고요. 이미 대기업 기숙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월세 수입, 임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로 부동산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입문자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산역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첫 번째 관심 매물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최경화 소장의 행복한 노후 투자 전략인데요. 자, 이번엔 어떻게 행복해 볼까요? 네, 저는 그 네. 행복의 어떤 기준 자체를 저희가 이제 수익형 상품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네. 안정성 있는 물건이 가장 행복한 수익형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네. 아무래도 항상 내가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에 반해서 안정성 있는 상품은 수익률 부분이 안정적인 모드로 하지만 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된 수익률만이 나한테 편안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상권이 이루어진 수익형 상품 2가지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느낌이다. 마치 100년 동안 함께할 배우자처럼. 자, 오늘의 투자 공략법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 인구 증가, 안정성. 세 개 딱 잘 어울리는 코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매물들을 좀 살펴봐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그 삼성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텔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부동산의 특징은 부동성이 있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특성이 상권을 변화를 주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의 특징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기업체가 있는 위치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창출해내는 거의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있는 도시의 상권은 안정된 상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한 그 상권은 계속적으로 안정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추천해 보겠는데요. 네. 삼성 반도체는 제1동탄과 제2동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 규모 자체는 한 92만 평 정도 되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만 평입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4배 규모의 삼성 반도체가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매물을 투자 금액별로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투자금 3억 7천으로 1층 상가를 가져갈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4,100만 원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상가는 전용 면적이 34평입니다. 1층인데 34평에 투자 금액 3억 7천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평당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상가부터 보시게 되면 보증금 5천에 월세 400만 원에 이미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대형 마트로 운영 중에 있고요. 매매 금액은 9억 2천입니다. 대출은 현재 5억 정도 가능하시겠고요. 실투자금 3억 7천으로 매달 월세를 이자를 제외하고 나면 254만 원 정도의 그 임대 소득이 가능하겠고요. 수익률은 8.2%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좀 보시게 되면 투자금 4,100만 원으로 전용 면적이 10평입니다. 10평이게 되면은 보통 신혼부부들이 2명이 살기에도 충분한 전용 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 원에 임대가 삼성전자 직원으로 이제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출 8,500만 원 받게 되면 실투자금 4,100만 원으로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한 30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이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현재 그 수익률은 8.8%. 그러나 오피스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네. 현재 그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인 거기 때문에 네. 향후 매년 500에서 700만 원 정도 그 시세 차익을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원래 그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오피스텔의 특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요층은 많고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오피스텔의 특징이겠고요. 두 가지 매물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최고 기업체인 삼성이라는 어떤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상권인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쉬운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경화 소장은 일단 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물 선택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자, 관심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66-0230번, 문자 샵 8181번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하지만 세 번째 관심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노후 생활 전략입니다. 함께하시죠. 네. 네. 이번에도 동탄이네요. 동탄 삼성산업단지 상가입니다. DSR 타워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가 5억 7,500만 원입니다. 대출 2억 8,750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 2억 3,750만 원입니다. 예상 수익률 9.5%의 매물입니다. 야, 오늘은 좀 박빙이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대요. 네. 자, 동탄입니다. 이번에도 산업단지 인근이에요. 네.
그 지금 삼성산업단지 이제 기흥하고 이제 화성산업단지가 있는데요. 뭐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 매물은 세계 최대 부품 연구소라고 하는 삼성 DSR 타워 바로 옆에 약 한 30m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상가고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DSR 타워에 근무하시는 현재 직장인 수요층마들이 약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또 바로 뒤쪽에 그 삼성 DSR 타워 협력업체 약 한 100여 개 업체가 현재 좀 들어와 있는데요. 약 한 2만 5천 명이 현재 좀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또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에 있고요. 약 한 1000여 평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면서 또 도시 지원 시설과 맞게끔 위에는 다 오피스 건물로 지어질 그런 예정에 있고요. 이 본 매물지 또 주변을 얘기하자면 또 네. GTX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또 3월 17일 날 또 국토교통부에서 삼성역과 또 동탄을 잇는 GTX 노선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네. 2021년이면 5개 노선이 이제 정차를 하면서 네.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는 불과 약 한 20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좀 시간 단축이 상당히 좀 용이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삼성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또 공휴일이 사람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좀 없지 않냐라고 이제 근심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하는 곳이니까. 예, 본 매물지 주변으로 해서 또 네. 약 한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주중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가 층별 구성도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본 매물 탄탄한 어쩌면 뭐 배우 세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여 평에 지어지는 대단히 상가 건물이고요. 지상 4층,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꾸며져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여 평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1000여 평. 예, 그리고 또 안에 보시게 되면 지하 1층부터가 상가인데요. 소위 말하면 썬큰이라고 해서 네. 뭐라면 건물이 개방됐다고 할까요? 하늘이 보이는 썬큰 구조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유동성 확보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층별로 또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의 어떤 이동 거리가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 삼성산업단지라든가 관련 협력업체에 맞게끔 초대형 오피스텔로 지어질 예정이면서 고급 자재라든가 또 완벽한 인터넷 통신 시설 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출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 어떤 5년 또 10년을 가지고 가셔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 매물주 주변 지역의 상가 비율이 약 한 1%도 채 안 됩니다. 채 안 되고요. 또 필지가 5필지, 또 6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주차장은 들어와 있고요. 5필지 중에 약 한 3필지가 현재 좀 호텔로 좀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주변에 어떤 그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면서 상가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집가 상승 충분히 좀 노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텔 네. 들어오는 건 확정된 거예요? 네, 호텔이 3개 필지에 초대형으로 호텔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랜드 호텔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호텔이 네.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사실 동탄이 나왔기 때문에 최경화 소장이 발끈할 수 있지만 자, 구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나온 매물도 있겠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점이 가장 특색이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네. 좀 어려우실 것도 같거든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세가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260만 원으로 임차가 현재 좀 맞춰져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건물에 대한 공정률은 약 한 90% 정도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치가 좋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직접 밀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밀로 해서 네. 국수를 만드는 그런 체인점인데요. 네. 소위 지금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5천에 네. 260에 맞춰질 정도로 상당히 좀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브랜드하고 뭐 관계되신 건 아니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장의 모습들 보셨고요. 최경화 소장님 뭐 할 말 있으세요, 혹시? 일단은 이제 그 삼성이 있는 지역 네. 자체는 그 사실 지역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가서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상가는 없고 기업 종사자들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보 투자자들이 와서 창업을 하더라도 대박이 나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네. 임차 현황에 대해서는 걱정 없는 안정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쉬운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더 자세한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들은 더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강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돈 되는 경매, 돈 되는 MPL, 그리고 행복한 노후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하는데요. 자,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마련되어 있고요. 선착순으로 30명 먼저 예약 접수 받는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만나보시면서 못다한 궁금증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샵 8181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